지금부터 본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구시 포럼 창조도시가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과 예방의학의 역할이며 좌장은 대한예방의학회 이강숙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장을 맡게 된 가톨릭의대 이강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자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세션이 잘 여러분들께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학회의 김동현 역학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국역학회 회장 김동현입니다. 이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역학회장으로서 여러 선배 동료 회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여기 학술대회의 기조발제는 기조 세션은 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대구시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제 대응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를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나라 1차 위기의 출발지였던 대구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서 1차 위기에 이어 또 8월 중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위기, 코로나 위기는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겨울철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대한예방의학회하고 한국역학회는 그 위기 초기서부터 양학회 공동 TF를 구성을 해서 지역 현장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정부를 지원하고 또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는 오늘 기조 발제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역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겠고, 이 지속 가능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와 같은 방역 전략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약한 구석을 에서 그 위기가 전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위기가 오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방역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우리 사회의 약한 구석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견뎌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의 여러 기조 발제의 내용들이 그런 바람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를 축하드리고 한국역학회가 이와 같은 기조 세션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회장님 중요한 메시지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조 발제로 권중욱 국립보건원장님의 제목은 코비드19 국가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립보건원장님이신 권준욱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이 TV에서
정은경 청장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뢰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미시간 대학교 보건대학원 석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국립보건원 전염병 정보관리 과장도 하시고 근정 포장 우수 공무원으로서 이런 아주 훌륭한 양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면 권준욱 국립보건원장님의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입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비드-19 국가 대응과 과제의 기조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다른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1월 20일 첫 유입 환자 이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1차 대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 이어서 4월 말 5월 초에 수도권에 특히 이태원 중심의 유흥시설에서 다시금 산발적 지역 발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조짐을 보인 상황이고 현재는 일단 두 자리 숫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법상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대책에 대해서는 발생 현황과 각 분야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이나 추진 계획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파악된 것만 해도 3,6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를 보게 되면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대로 현재는 일단 두 자리 숫자의 발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신천지 상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900명 이상 1일 환자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하루에 4자릿수 단위의 신규 확진자가 신고되는 상황에 비한다면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은 억제되고 있고 통제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반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비록 산발적 발생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분류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조용한 전파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명률 자체는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1.76%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1차 대유행기보다는 치명률은 낮아진 상황이고 이는 렘데스비어나 덱사메타존과 같은 치료제의 사용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 또한 치료 병상의 확충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는 있고 물론 환자의 구성 케이스 믹스상 대구 신천지 당시에 좀 더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코로나19 대응의 목표 자체가 지역사회 억제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치명률을 낮추면서 치료제 또 나아가서는 백신의 개발을 통한 코로나19의 상당 부분 억제 또는 종식 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명률이야말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 외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다행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해외
유입의 형태로 처음 등장을 했고, 다만 EU CDC나 유럽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아마 유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입 환자가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약 한 13.7% 정도가 해외 유입 사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 그래프의 7월 말경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숫자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초기에도 좀 많이 있고, 또 6월 이후에 어느 정도 발생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내국인의 비율이 높았다면 현재는 외국인의 비율도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유행과 그 모양을 같이 해서 주로 아시아가 현재 계속 많고, 다만 3, 4월 당시에는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에서의 유입 환자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추정 유입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국인이었기 때문에 귀국자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었습니다. 해외 입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소위 그 특별 입국 관리를 통해서 교류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방역 감시 대상 국가를 6개 국가 정도 지정을 해서 방역 감시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추위 감시 국가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위 감시 국가는 4개 국가인데, 다만 이 부분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발생 상황, 그리고 입국자의 규모, 입국자 중에 나중에 확진으로 판정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국내에서 다시 PCR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서 특별 입국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공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속 통로 대상 국가라 그래서 우리가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도 발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 경우에는 어떤 필수 인력이라든지 또 학술적인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를 풀어주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4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취한 바가 있고, 현재 일부 국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해외 입국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검역과 관련해서 스마트 검역, 그리고 소위 트래블 버블, 즉 어찌 보면 신속 통로 대상 국가의 양국 간의 그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덜한 이웃 국가 간의 어떤 격리가 없이 자유왕래하는 여행 안전지대를 영내에서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적용하는 것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베일런스와 진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시 체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고, 또 그런 체계, 즉 선제적으로 고위험 집단을 검사하는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체가 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 파악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 감염이 발생했는지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확진자의 규모가 작아서 항체가 조사에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소위 스위지, 하수에 대한 환경 감시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그 실험실 팀에서 검토 결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내에서 시작할 단계로 판단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감시와 관련해서 예측은 각종 수학적 또 역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그 재생산 지수 등을 분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 있어서는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소위 중요한 변수들을 계속 확인하고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과 관련해서 현재로 우리나라의 일일 PCR 검사 역량은 약 9만 건 정도인데 계속 이를 확충을 하고, 앞서도 감시체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지역과 또 특정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시약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코로나19와 함께 동시 유행이 우려가 되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동시 진단 시약이 지금 한창 개발되어서 식약처의 허가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나아가서 항원, 항체와 관련된 신속 진단 시약도 개발되고 있고, 다만 그 발리더티의 문제 때문에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진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항원 신속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또는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실험실 팀을 중심으로 해서 자가 검체 채취, 그리고 또 침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가공물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 체계나 또 진단 체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진단 방법 또는 시약의 개발은 사실은 방역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그 질병관리청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입니다. 역학조사는 방역대책의 역시 근간이 됩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근거가 확보될 수 있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모델링의 변수도 파악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현재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거리두기의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가 다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역학조사관의 규모를 확대를 했고, 질병청의 지역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학조사 역량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해서 IT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 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부분,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한 역학조사의 고도화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벌어지는 집단 발생 사례의 뒤를 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진행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추적조사, CT값에 대한 참고사항, 또 항체가 확인 등 앞서 말씀드린 검사 분야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이후에 또 발견되는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중 또 긴밀한 접촉자에 대한 그 자가격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2주간의 조사 중인 사례가 약 20%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의 역량 확대를 통해서 조사 중인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표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및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특별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전원 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지침을 만들고 또 치료약제,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의 중앙 공급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료 체계가 보존이 돼야 되고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병상이라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인력 확보와 지원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즉 치료약제를 근거를 확보한 가운데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또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고 에크모라든지 벤틸레이터라든지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비축했다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상 확보된 가운데에도 일선의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하는 방안, 또 전문 인력을 계속 확충하는 방안,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충분하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만약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발생 규모와 연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확보해야 하는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일단 9월 중순에 정점에 다다랐다가 현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혹시 이경수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어쨌든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그 당시의 그 경험, 틀, 또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그 방역 대책의 근간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고 사실상 거리두기 그 자체, 또 마스크 착용, 또 각종 그 손위생을 비롯한 수칙 이런 것들이 다 거리두기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거리두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도 일종의 거리두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계를 조정을 해가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된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